수백 개의 크리스탈 조명이 밤하늘의 별처럼 쏟아져 내리는 거대한 연회장. JH글로벌의 최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신제품 발표회는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과 외신 기자들,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무대를 바라보는 수많은 인파가 만들어내는 웅성거림은 공간을 가득 메운 차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열기와 환호 속에서 이수연은 차가운 얼음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전략보안팀 팀장이라는 직함에 걸맞게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연회장 가장자리를 따라 유령처럼 움직였다. 귀에 꽂힌 작은 무선 수신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장신구도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CEO 강지훈에게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군중을 훑고 출입구를 확인하고 천장의 조명 구조물과 환풍구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하며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다른 이들에게 이곳은 성공과 혁신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그녀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가득 찬 전장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비상사태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지워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저기 칵테일을 나르는 웨이터의 걸음걸이가 미세하게 부자연스럽다. 3번 카메라의 각도가 2분 전부터 아주 약간 틀어져 있다. 창가에 서서 무대에는 관심도 없이 휴대전화만 만지고 있는 저 남자는 누구인가? 그녀는 이 모든 사소한 정보들을 종합하며 위험의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그녀의 팀원들은 각자 지정된 위치에서 빈틈없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이수연은 눈짓 한번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로 그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팀에게 이수연은 단순한 상사가 아니었다.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 넘나들었던 전우이자 절대적인 신뢰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판단력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군 정보부대에서 전설적인 성과를 남기고 전역한 그녀를 강지훈 대표가 직접 스카우트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다.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 거친 보안의 세계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실력으로 모든 편견을 잠재웠다. 마침내 무대 위의 조명이 한층 더 밝아지며 사회자의 격앙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JH글로벌의 심장 강지훈 대표님을 맞이해 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와 함께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CEO 강지훈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수트핏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그가 왜 이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왕좌에 앉아 있는지를 증명하는 듯했다. 그는 군중을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어 보인 뒤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강지훈의 연설은 막힘이 없었다. 미래 기술에 대한 비전과 JH글로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그의 연설은 청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때로는 감탄사를 터뜨렸다. 이수연은 그러나 그의 말에는 전혀 집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감각은 박수소리와 환호성이 커질수록 더욱 날카롭게 곤두서고 있었다. 경험상 가장 요란한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법이었다. 그녀는 무선 수신기를 통해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계 강화를 지시했다. 모든 팀원 집중력 유지해. 섹터 3, 5번 테이블 주시해. 그녀의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강지훈의 연설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우리의 기술은 인류의 삶을. 그가 마지막 문장을 내뱉으려 할 때 이수연의 눈에 무대 좌측 기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섬광처럼 번뜩이는 무언가가 들어왔다. 망원 조중형의 렌즈가 조명에 반사된 찰나의 빛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과 동시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훈련으로 다져진 그녀의 몸은 머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반응했다. 대표님, 그녀의 외침은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에 묻혔다.
이수연은 바닥을 박차고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쓰러지는 의자들을 넘어 오직 무대 위의 강지훈만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조중영의 빛과 강지훈의 모습,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탄도만이 그려지고 있었다. 1초, 아니 1.5초의 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암살자의 위치, 총구의 방향, 그리고 강지훈의 심장이 위치한 곳. 모든 계산이 순식간에 끝났다. 탕 위를 찢는 듯한 총성이 마침내 연 회장을 뒤덮었다. 하지만 그보다 한 발 앞서 이수연은 자신의 몸을 날려 강지훈을 강하게 밀쳐냈다. 균형을 잃은 강지훈이 뒤로 넘어지는 것과 거의 동시에 그녀의 어깨 부근에서 둔탁한 충격과 함께 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붉은 피가 하얀 블라우스 위로 빠르게 번져나가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 경호원들의 고함 깨지는 유리 소리가 뒤섞여 지옥도를 연출했다. 강지훈은 바닥에 넘어진 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자신의 위로 쓰러지는 이수연의 몸을 반사적으로 받아 안았을 뿐이었다. 그의 손에 축축하고 따뜻한 감촉이 느껴졌다. 시선을 내리자 그는 새하얀 셔츠를 붉게 물들이고 있는 그녀의 피를 보았다. 충격과 혼란 속에서 그의 눈은 이수연의 얼굴을 향했다. 그녀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임무 완료.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천천히 감겼다. 이수연의 몸이 축 늘어지며 완전히 그의 품에 안겼다. 강지훈은 멍하니 자신의 손과 슈트에 번진 붉은 피, 그리고 숨소리마저 희미해진 그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거대한 제국의 왕, 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해왔던 그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귓께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와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그 순간 그녀의 의식이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이수연의 의식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새하얀 천장이었다.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어깨에서부터 시작된 찢어질 듯한 통증이 온몸의 신경을 꿰뚫는 바람에 그녀는 작게 신음하며 움직임을 멈췄다. 주변을 둘러보자 이곳이 일반 병실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넓고 쾌적한 공간,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내는 미세한 기계음,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야경까지. JH 글로벌이 운영하는 VVIP 병동임이 틀림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마지막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시끄러운 총성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자신의 피로 젖어가던 강지훈 대표의 셔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옆에 서 있던 간호사에게 물었다.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지만 질문의 내용은 명확했다. 대표님은 무사하십니까? 자신의 안위보다 보호 대상의 안전을 먼저 묻는 것, 그것은 그녀의 본능이자 직업정신이었다. 간호사는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팀장님 덕분에 대표님은 전혀 다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팀장님 몸부터 걱정하셔야 해요. 그제야 이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총알은 다행히 치명적인 부위는 비껴갔지만 어깨뼈에 금이 가고 근육 파열이 심각하다는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완벽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무감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육체적 고통보다 그녀를 더 괴롭히는 것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었다. 사전에 위협을 제거하지 못하고 결국 총격이 발생하게 만든 것은 보안팀장으로서 명백한 실패였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던져 그를 구했지만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었을 뿐 최선은 아니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지만 병실은 늘 적막했다. 강지훈 대표는 사건 이후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급 치료와 간병을 제공하라는 지시만 내려왔을 뿐이었다. 이수연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그답다고 생각했다. 그는 감상에 젖어 시간을 낭비할 사람이 아니었다. 아마도 지금쯤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내부의 적을 색출하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몸을 추스르며 복귀할 날만을 기다렸다. 사건 발생 후 일주일째 되던 날, 밤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다. 강지훈은 사건 당일과 마찬가지로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은 그의 차가운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켰고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는 의자를 끌어와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았다. 병문안이라기보다는 업무 보고를 받으러 온 상사의 모습이었다. 그는 창밖을 한번 바라본 뒤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몸은 좀 어떤가? 의례적인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안부를 묻는 따뜻함 대신 상태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수연은 상체를 조금 일으키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대표님. 짧은 대화 후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다시 강지훈이었다. 그는 마치 체스판에 말을 옮기듯 논리 정연하게 사건 분석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격수는 전문 킬러였어. 이미 국외로 도주했고 배후를 추적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수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놈이 내 연설 동선과 경호팀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 그게 핵심이야. 정보가 내부에서 새어나갔다는 뜻이지.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그는 자신의 제국 안에 독사가 숨어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이수연 팀장, 자네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적은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 틈에 숨어서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을 거다. 이 병원도 더는 안전하지 않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통유리창에 비친 그의 모습은 도시의 불빛 속에서 외로운 섬처럼 보였다. 이제 난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비서실도 임원들도 심지어 내 경호를 맡은 자네 팀원들 중에도 쥐새끼가 있을지 모르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이수연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지독히도 차갑고 충격적인 말을 꺼냈다. 나와 결혼해줘, 이수연 팀장. 순간 이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진통제 부작용으로 헛것을 듣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지훈의 표정은 너무나도 진지해서 농담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가 충격 속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그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이건 감정적인 제안이 아니야. 전략적인 판단이지. 나는 24시간 내 곁을 지킬 사람이 필요해. 의심받지 않고 내 모든 공간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지킬 거라는 걸 이미 증명한 사람.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 가방을 열어 얇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그녀의 침대 위로 던졌다. 아내라는 역할보다 더 완벽한 위장 신분은 없어. 아무도 CEO의 아내를 의심하지 않을 테니. 그게 내가 내린 결론이야. 이수연은 서류철을 열어볼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강지훈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분노와 몸열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는 지금 그녀의 목숨을 건 헌신을 일종의 거래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대표님? 이건 제 목숨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모욕이라고 생각하나 난 자네의 가치를 누구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목숨뿐만 아니라 JH글로벌 전체의 운명을 맡기려는 거고. 그는 말을 이었다. 결혼은 형식일 뿐이야. 계약 기간은 내부의 적을 모두 색출해낼 때까지. 그 대가로 자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주지. 돈명의 자네 가족의 평생 안위까지. 이건 자네에게도 손해 볼 것 없는 거래야. 그의 말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이수연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사랑도 존중도 아닌 그저 생존을 위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비즈니스 계약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희생이 철저히 계산되고 값어치가 매겨지는 기분을 느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병실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내일 아침까지 답을 줘.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걸 명심해. 문이 닫히고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이수연은 홀로 남아 창밖의 차가운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다. 어깨의 상처보다 더 깊은 곳에서 아려오는 통증과 함께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건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밤은 깊었지만 이수연은 잠들 수 없었다. 어깨의 통증은 진통제로 잠재웠지만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은 그 어떤 약으로도 다스릴 수 없었다. 강지훈의 제안은 모욕적이었고 비인간적이었다. 그녀의 희생을, 그녀의 직업적 신념을 돈과 전략으로 환산하려는 시도였다. 여인으로서의 자존심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그런 거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 다른 한편에서는 군인으로서의 냉철한 이성이 반박하고 있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강지훈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분석은 정확했다. 적은 내부에 있고 그들은 반드시 다시 움직일 것이다. 자신이 이대로 물러난다면 누가 그를 지킬 수 있을까? 다음 공격에서 그가 살아남으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그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대상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했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도 못했다. 군인이 임무를 완수하지 않고 전장을 떠나는 것은 탈영과도 같았다. 밤새도록 그녀의 내면에서는 두 개의 자아가 치열하게 싸웠다. 한 여인의 상처받은 마음과 한 군인의 강철 같은 책임감.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여명이 그녀의 굳은 표정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군인이었다. 그리고 군인은 개인의 감정보다 임무를 우선해야 했다. 이 결혼은 그녀의 새로운 위장 임무일 뿐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자 마음속의 폭풍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결의뿐이었다. 정확히 아침 8시 강지훈이 다시 병실에 나타났다. 그는 그녀가 밤새 고민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듯 어제와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는 답을 요구하는 대신 그저 침묵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이수연은 마른 입술을 축이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망설임도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마치 새로운 임무를 하달받은 군인의 복창과도 같았다. 강지훈은 예상했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이야.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늘 오후에 퇴원 수속을 밟고
내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자네 쪽에서도 변호사를 대동해도 좋아. 이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몇 가지 조항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요구에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흥미롭다는 듯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JH글로벌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강지훈의 개인 집무실. 두꺼운 방음벽으로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그곳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책상 위에는 단 하나의 스탠드 조명만이 켜져 있었고 그 아래에 놓인 것은 혼인 서약서가 아닌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빼곡한 글씨의 계약서였다. 강지훈과 이수연은 변호사도 없이 단둘이 마주 앉아 계약서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검토했다. 제1조 본계약은 갑. 강지훈의 신변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완벽하고 영구적으로 제거되었다고 을. 이수연이 판단하는 시점에 종료된다. 이수연이 수정한 첫 번째 조항이었다. 원래 계약서에는 갑이 판단하는 시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임무의 종결을 판단하는 주체는 현장 요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강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군말 없이 동의했다. 그녀가 단순한 장기말이 아님을 인정한 셔였다. 제5조 을은 갑이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모든 개인 경호 작전의 현장 지휘권을 갖는다. 갑의 비서실 및 기존 보안팀은 을의 지휘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이 조항은 그녀의 승부수였다. 그녀는 이름뿐인 아내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방패가 되기를 원했다. 강지훈은 이 조항을 가장 오래 들여다보았다. 자신의 막강한 권력 일부를 그녀에게 넘겨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결국 펜을 들어 동의한다고 서명했다. 그녀의 눈에서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사적인 감정 및 육체적 접촉의 배제, 계약 종료 후에 비밀 유지 의무, 그리고 임무 수행 중 을에게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한 갑의 무한 책임 등 지독히도 비즈니스적인 조항들이 이어졌다. 마침내 모든 검토가 끝나고 두 사람은 각자의 이름 옆에 서명을 했다. 잉크가 마르는 짧은 순간 그들은 이제 법적으로 부부이자 목숨을 건 동업자가 되었다. 한편 JH글로벌의 2인자 박태석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방금 들어온 보고의 심기가 극도로 불편해져 있었다. 강지훈 대표가 곧 중대 발표를 할 것이며 그 내용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수연 보안팀장과의 약혼이라는 소식이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고급 만년필을 부러뜨릴 듯이 쥐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이수연이라.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가 감히 내 계획에 회방을 놓아. 그는 수십 년간 죽은 강 회장을 대신해 어린 강지훈을 보좌하며 충신인 척 연기해왔다. JH글로벌을 통째로 삼키려는 그의 계획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 있었다. 강지훈을 제거하고 혼란을 틈타 회사를 장악하려는 시나리오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날 이수연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 그런데 이제는 결혼까지 그는 이것이 단순한 보은이나 로맨스가 아님을 직감했다. 강지훈이 자신을 의심하고 그녀를 곁에 둔 채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다음날 JH글로벌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CEO 강지훈과 전략보안팀장 이수연의 약혼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목숨을 구해준 영웅과의 드라마틱한 로맨스라며 떠들어대는 언론 신데렐라의 탄생이라며 부러워하는 대중,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를 분석하는 전문가들까지. 온갖 추측과 가십이 난무했다. 이수연은 자신의 병실 TV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자신의 얼굴과 세기의 커플 탄생이라는 자막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강지훈의 아내라는 가면을 쓴 채 목숨을 건 연기를 시작해야 했다.
이수연이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 첫 발을 들여놓은 순간 그녀는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기분을 느꼈다.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통유리창 차가운 대리석 바닥, 그리고 최소한의 가구만이 놓인 미니멀리즘의 극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성공한 CEO의 고독과 경계심을 전시하는 쇼룸에 가까웠다. 화려하지만 텅 비어 있는 공간은 마치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내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다. 그녀의 짐은 단출한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다. 집사가 그녀의 짐을 옮기려 하자 강지훈이 손짓으로 제지했다. 앞으로 이 공간에서 이수연 씨의 모든 것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아. 당신도 마찬가지야. 그는 집사를 향해 말했지만 그 시선은 이수연에게 향해 있었다. 그것은 존중의 표시가 아니라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전쟁을 위한 첫 번째 규칙이었다. 펜트하우스는 2개의 날개로 나뉘어 있었다. 그는 말없이 한쪽 날개를 가리켰다. 그쪽이 당신 공간이야. 침실, 서재, 욕실 전부 따로 되어 있어. 반대편은 내 공간이고 거실과 주방은 공용구역이지만 서로의 사생활은 철저히 존중하도록 하지. 이것은 신혼부부의 첫날이 아니라 적진에 잠입한 스파이들의 접선과도 같았다. 이수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공간으로 향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공간 역시 강지훈의 공간만큼이나 넓고 호화로웠지만 그녀는 창밖의 풍경이나 값비싼 가구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방의 구조 창문에 잠금 장치 비상 탈출로를 확인하고 곧바로 가져온 장비를 풀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초소형 감지 센서와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그녀의 신혼집이 아니라 새로운 작전 본부였다. 그들의 연극은 곧바로 시작되었다. 약혼 발표 후 첫 공식 석상인 자선 갈라 행사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 이수연은 난생 처음 입어보는 고가의 드레스와 불편한 하이힐에 갇힌 채 강지훈의 팔짱을 끼고 레드카펫 위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그녀의 훈련된 감각은 그 모든 빛과 소음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저격 가능한 지점과 주변 인물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강지훈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연기자였다. 그는 이수연을 사랑스럽다는 듯이 쳐다보았고 허리를 감싸는 손길은 더없이 부드러웠다. 기자들 앞에서는 그녀의 귓가에 다정하게 속삭이는 신용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독히도 사무적인 짓이었다. 왼쪽 3시 방향 흰색 자켓을 입은 남자. 박 부회장의 수족이야. 우리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미소 유지해. 그녀는 그의 지시에 따라 완벽한 약혼녀를 연기하며 동시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행사장 안에서 박태석 부회장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강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친아들처럼 대했고 이수연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팀장아니 이제는 안주인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우리 대표님을 잘 부탁합니다. 그날 이 팀장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정말 생명의 은인이야.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이수연은 그와 악수하는 순간 스쳐 지나가는 그의 차가운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에는 감사가 아닌 성가신 방해꾼을 바라보는 듯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2사람은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강지훈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졌고 이수연은 발이 부서질 듯 아픈 하이힐을 벗어 던졌다. 화려한 연극이 끝난 무대 뒤의 배우들처럼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오늘 영이 나쁘지 않았어. 강지훈이 무심하게 툭 던졌다. 이수연은 대답 대신 곧바로 거실에 거대한 스크린을 켰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이 없는 사이 기록된 모든 출입 기록과 내부 CCTV 영상을 되돌려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침입자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패턴을 찾고 있었다.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하는 청소 및 관리 인력들의 동선, 그들이 머무는 시간, 그들의 신원 정보까지.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흥미롭다는 듯이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경호원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집요하고 날카로운 분석가를 파트너로 들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간과했던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파고들고 있었다. 이수연은 자신의 역할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낮에는 JH 글로벌의 안주인으로서 재벌가 며느리들이 수강하는 교양 수업에 참여하고 유명 백화점 VVIP 라운지를 드나들며 사교계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의 어눌하지만 진솔한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의 경계심을 허물었다. 밤에는 다시 군인으로 돌아와 낮 동안 수집한 정보들과 강지훈이 넘겨준 회사의 내부 자료들을 대조하며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에 조금씩 다가갔다. 박태석 부회장 주변 인물들의 자금 흐름, 그가 최근 들어 유령 회사와 맺은 수상한 계약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이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복잡한 재무 서류를 검토하다 깜빡 잠이 들었다. 서류 더미 위로 엎드린 채 잠든 그녀의 모습은 그동안 보여주었던 강인한 군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재에서 나오던 강지훈은 그 모습을 잠시 멈춰서서 바라보았다. 늘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얼굴에서 경계심이 사라지자 그제야 제 나이 또래의 평범한 여인처럼 보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방에서 얇은 담요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 순간 잠결에 뒤척이던 이수연의 손이 그의 손등에 스쳤다. 강지훈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화들짝 놀라며 손을 뺐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적인 접촉 금지 조항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순간 느꼈던 예상치 못한 온기는 차갑기만 하던 그의 마음에 미세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박태석 부회장은 자신의 거대한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값비싼 와인이 담긴 잔이 들려 있었지만 그는 그 향을 음미할 여유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수연이라는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운 좋게 강지훈을 구한 경호원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의 감시망에 들어온 그녀의 행적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사교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회사의 기밀 자료에 접근하며 밤늦게까지 강지훈과 무언가를 논의하는 모습까지. 그녀는 단순한 방패가 아니었다. 강지훈이 숨겨둔 날카로운 칼이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 그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잔에 남은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단축 번호를 눌렀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온화했지만 그 내용은 뱀의 독처럼 차가웠다. 김 실장 준비해. 강 대표가 내일 오후 외곽기술연구소로 이동할 거야. 깨끗하게 처리해야 해. 사고는 우연처럼 보여야 하지만 결과는 확실해야지. 특히 운전석에 앉을 그 여자. 그녀가 가장 큰 목표야. 그는 이수연의 능력을 시험해보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이번 기회에 제거해버릴 생각이었다. 그녀가 사라진다면 강지훈은 다시 외로운 왕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때를 노리면 모든 것이 수월해질 터였다. 다음날 오후 이수연은 JH글로벌의 특수방탄세단의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강지훈은 태블릿 PC로 업무 보고를 받으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연구소로 가는 길은 여러 개였지만 이수연은 일부러 평소와 다른 경로를 택했다. 그녀의 직감이 어젯밤부터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왜
이쪽으로 가지 평소보다 15분은 더 걸리는 길인데. 강지훈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이수연은 전방을 주시하며 짧게 대답했다. 보안 프로토콜입니다.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죠. 강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어느새 그녀의 판단을 신뢰하게 되어 있었다. 차량이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이수연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거대한 덤프트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너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오는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곧이어 나타날 긴 터널. 폐쇄되고 어두운 공간은 매복을 위한 최적의 장소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온 신경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곤두서 있었다. 마침내 차가 어두운 터널 안으로 진입했다. 터널에 들어서는 순간 뒤따르던 덤프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동시에 저 멀리 터널 전방에서도 또 다른 화물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차선을 막아서며 속도를 줄이고 있었다. 앞뒤가 완벽하게 막힌 상황. 전형적인 샌드위치 공격이었다. 꽉 잡아요, 대표님. 이수연이 외치는 것과 동시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차는 굉음을 내며 앞으로 튀어나갔다. 뒤쪽의 트럭은 그대로 그들의 차를 들이받을 기세로 돌진했고 앞쪽의 트럭은 완전히 길을 막아섰다. 피할 곳은 없었다. 강지훈은 눈앞의 상황에 숨을 삼켰다. 하지만 이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주변 상황을 스캔하며 탈출로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왼쪽 벽과 앞차 사이에 있는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틈을 발견했다. 그녀는 운전대를 왼쪽으로 격렬하게 꺾었다. 차체가 터널 벽에 긁히며 귀를 찢는 쇳소리를 냈다. 불꽃이 튀고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이수연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그녀는 신기에 가까운 운전 실력으로 차를 제어하며 좁은 틈을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다. 앞차를 비껴나가는 순간 그녀는 사이드 미러로 뒤따르던 덤프트럭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서 길을 막던 화물차와 그대로 충돌하는 것을 보았다. 쾅! 터널 전체가 울리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두 차량은 거대한 쇳덩어리로 뒤엉켰다. 그들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저 사이에 끼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이수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곧바로 갓길에 차를 세우지 않고 한참을 더 달려 인적이 드문 비상도로로 진입했다. 추가 공격이 있을지도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다. 마침내 차가 멈춰 서자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강지훈은 창백해진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운전석에 앉은 이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운전대를 굳게 잡은 채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의 흔적 대신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냉철함만이 남아있었다. 그 순간 강지훈은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그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왔다는 것을. 그녀는 그저 뛰어난 경호원이 아니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괴물 같은 실력자였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진심 어린 경외감을 느꼈다. 또 빚을 졌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의 신뢰가 담겨 있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후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죽음의 위협이 남긴 서늘한 공기가 두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이수연이었다. 사고를 위장한 계획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우리의 예상보다 적들이 훨씬 더 대담하고 잔인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태석, 그 여우놈이 내 목숨뿐만 아니라 당신까지 노린 거야. 그는 이수연이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려는 감정이 아니었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 그들은 피와 화약 냄새를 함께 나눈 전우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터널에서의 격전이 있고 난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어색한 동거인이나 차가운 계약 파트너로서의 거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 사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끈끈한 유대감과 침묵의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강지훈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말없이 이수연에게 최고 등급의 보안 인가가 담긴 블랙카드를 건넸다. 그것은 JH글로벌의 심장부인 데이터 서버와 과거의 모든 기록 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 키였다. 필요한 건 뭐든지 찾아봐. 이제 당신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의 말은 더 이상 CEO가 부하 직원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니었다. 동등한 파트너에게 자신의 모든 무기를 공유하는 선언이었다. 이수연은 카드를 받아들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어제의 공격 방식 10년 전 선대 회장님의 교통사고 기록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그녀의 지적에 강지훈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애써 잊고 있던 과거의 상처가 헤집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아버지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운전 미숙과 차량 결함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떨쳐낼 수 없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 이수연의 말은 그 의심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그 자료들을 다시 검토해보지. 강지훈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을 보살펴주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던 박태석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부터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그들의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그들은 10년이라는 시간의 먼지가 뽀얗게 쌓인 과거의 기록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누렇게 바랜 사고 조사 보고서, 복잡한 보험 처리 서류, 그리고 당시 회사 재무제표까지. 강지훈은 당시의 기억을 더듬으며 인물관계와 숨겨진 이야기들을 퍼즐처럼 맞춰나갔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어. 하지만 박 부회장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지. 강지훈이 과거의 기억이라는 지도를 펼치면 이수연은 데이터라는 나침반으로 길을 찾았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치의 재무자료를 모두 분석해냈다. 그녀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지출 항목이었다. 이상합니다. 선대 회장님 사고 직후 박 부회장의 승인에 스위스의 한 컨설팅 업체로 거액의 자문료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해킹에 가까운 실력으로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대포 통장을 거치며 교묘하게 세탁된 돈의 최종 목적지는 충격적이게도 당시 아버지의 사고를 조사했던 경찰서의 교통과장이었다. 그는 사건을 서둘러 종결시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사직하고 해외로 이민을 떠났었다. 모든 정황이 하나의 가설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박태석이 주도한 완벽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이수연이 복원해낸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음성 파일에서 나왔다. 국가수에서도 복원 불가 판정을 내렸던 파손된 파일이었지만
그녀는 군 시절 익혔던 최고 수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해 마침내 그 아내 소리를 되살려냈다. 파일에는 사고 직전 아버지가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박 부회장 자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건 배신이야. 그 뒤를 이어들리는 타이어 파열음과 비명. 그것이 아버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목소리였다. 강지훈은 헤드셋을 벗어 던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십 년간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사람이 실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였다. 그의 멘토이자 후견인이었던 박태석의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재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사진 속 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을 지켰다. 어설픈 위로의 말은 지금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슬픔과 분노를 정리할 시간을 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강지훈은 마침내 눈물을 닦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복수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회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와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자를 내 손으로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그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밤을 사온 강지훈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다. 슬픔과 분노의 경랑이 지나간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오직 복수를 향한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았다. 그는 거대한 서재의 창가에 서서 동이 터오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도시의 불빛 아래 아버지의 피를 묻힌 원수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제국을 탐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박태석의 위선과 거짓을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감정적인 복수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증거는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수연이 그의 등 뒤에서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 역시 밤새 잠들지 못했다. 그는 수십 년간 뿌리 내린 거대한 나무와 같습니다. 줄기 몇 개를 잘라낸다고 해서 쓰러지지 않아요. 뿌리째 뽑아내야 합니다. 그녀의 분석은 냉정하고 정확했다. 박태석은 회사 내부의 거미줄처럼 자신의 세력을 심어 놓았을 것이다.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는 그가 스스로 자신의 모든 죄를 드러내게 만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강지훈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의 눈에는 위험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그 뿌리가 드러날 판을 깔아줘야지. 그는 자신의 집무실 책상으로 걸어가 금고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설계도 뭉치를 꺼내왔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구상했던 하지만 박태석의 반대로 인해 빛을 보지 못했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원본이었다. 아버지는 이 기술이 JH글로벌의 미래라고 믿으셨어. 그리고 박태석은 이 기술을 가장 두려워했지.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는 JH글로벌의 미래가 걸린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고 박태석이 그 기술을 훔치거나 파괴하기 위해 움직이도록 유도할 생각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심장을 미끼로 던져 굶주린 늑대를 덫으로 유인하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그자는 반드시 움직일 겁니다. 아버지의 기술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지훈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JH 글로벌은 거대한 연극의 무대가 되었다. 강지훈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전면적인 재개를 선언했다. 예상대로 박태석은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강지훈은 아버지의 유지를 잇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압도적인 지지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자 이수연은 보안 총책임자로서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허술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박태석이 심어놓은 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짓 정보들을 흘렸다. 한편 그녀는 밤마다 자신의 옛 부하들을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다. 군 정보부대 시절부터 생사를 함께했던 그녀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소수의 정예 요원들이었다. 그녀는 JH 글로벌의 공식적인 보안 라인을 완전히 배제한 채 자신만의 비밀팀을 꾸렸다. 우리의 목표는 쥐를 잡는 것이 아니다. 쥐가 드나드는 모든 구멍과 그 쥐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의 손목까지 한 번에 낚아채는 것이다. 그녀의 작전 브리핑은 간결하고 비장했다. 그녀의 팀은 박태석의 모든 움직임을 그림자처럼 추적하기 시작했다. 박태석은 예상대로 미끼를 물었다. 그는 강지훈이 감정에 휩쓸려 무리한 수를 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스파이들을 통해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에 접근하려 했고, 동시에 이사회의 다른 임원들을 매수하여 강지훈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임을 준비했다. 그는 다음 주에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다. 프로젝트의 기밀을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기는 동시에 프로젝트의 실패 책임을 강지훈에게 뒤집어 씌워 그를 CEO 자리에서 끌어내릴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그의 탐욕과 오만함은 스스로의 눈을 멀게 하고 있었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 밤 펜트하우스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흘렀다. 모든 덫은 설치되었고 배우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마지막 대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내일의 결전을 앞둔 장수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이수연은 창가에 서서 묵묵히 자신의 권총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내일은 단순히 기업의 운명만이 결정되는 날이 아니었다. 정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이 충돌하는 마지막 전쟁터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긴 어둠의 끝에서 마침내 밝아올 여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JH 글로벌의 심장부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싼 임원들과 주주들의 얼굴에는 탐욕과 불안,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회사의 운명이, 그리고 누군가의 운명이 결정될 터였다. 상석에는 강지훈이 얼음 조각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의 바로 옆에는 그림자처럼 이수연이 배석했다. 그녀는 약혼녀가 아닌 전략보안팀장의 자격으로 그곳에 있었다. 반대편에 앉은 박태석 부회장은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을 위해 수십 년을 기다려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위선적인 슬픔이 가득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랐던 강지훈 대표가 선친의 유지를 잇는다는 명목하에 회사를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가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실패를 입증하는 각종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론 그것들은 모두 그가 심어놓은 스파이들이 조작한 거짓 자료였다. 그는 비통한 표정 연기를 이어갔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는 이 상황을 저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강지훈 대표의 해임과 프로젝트의 전면 중단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박태석의 선동에 그에게 미리 매수된 임원들이 동조하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모든 공격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강지훈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마침내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박태석이 의기양양하게 그를 쳐다보았을 때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지막이 말했다. 좋은 연극이었습니다, 부회장님. 하지만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군요. 그의 서늘한 한마디에 회의장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강지훈이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볍게 글자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던 거짓 데이터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박태석이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임원들과 정관계 인사들을 매수하는 모습이 담긴 비밀 장부와 녹취 파일이었다. 회의장은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건 조작이야, 음모다. 박태석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의 발악을 무시한 채 다음 증거를 공개했다. 스크린에는 박태석이 경쟁사 회장과 은밀하게 만나 프로메트스에 거짓 데이터를 넘기며 회사를 팔아넘기려 모의하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목소리를 들려드리죠. 강지훈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차가웠다.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10년 전 그날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 부회장 자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건 배신이야. 아비규환.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박태석의 얼굴에서 온화한 가면이 벗겨지고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본성이 드러났다. 모두 쓸어버려. 그가 악에 받쳐 소리치자 회의장 곳곳에 비서와 경호원으로 위장해 있던 그의 수족들이 일제히 품속에서 무기를 꺼내 들었다. 그들의 목표는 증거가 담긴 서버와 강지훈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이수연이 움직이는 것이 한 수 빨랐다. 그녀는 의자에서 튀어오르듯 일어나 가장 가까이 있던 괴한의 손목을 꺾어 무기를 빼앗는 동시에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괴한들을 향해 몸을 날렸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이수연은 좁은 공간과 주변의 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하며 싸웠다. 그녀는 몸을 숙여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상대의 발목을 낚아챘고 회의장의 무거운 유리 물병은 순식간에 그녀의 손에서 흉기로 변했다. 훈련되지 않은 폭력은 그녀의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움직임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그녀가 시간을 버는 사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회의실의 문이 부서지며 그녀의 비밀 팀원들이 섬광탄과 함께 진입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박태석은 이성을 잃고 강지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앞을 막아선 것은 강철 같은 이수연의 팔이었다. 그녀는 그의 공격을 가볍게 흘려내고 그의 관절을 제압해 바닥에 무릎 꿇렸다. 내년이 감히 바닥에 엎어진 채 그가 발악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왕국이 단 몇 분 만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쇠고랑이 채워진 채 끌려 나가면서도 박태석은 강지훈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 한가운데 서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이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상처가 나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깊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승리의 안도감과 함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가고 JH 글로벌은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박태석 부회장의 수십 년에 걸친 범죄 행각이 만천해 드러나자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언론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회사의 주가는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를 탔다. 직원들은 믿었던 2인자의 배신에 술렁였고 대외 신뢰도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폐허와도 같은 혼란 속에서 강지훈은 비로소 진정한 리더로서의 역량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는 잠시도 쉬지 않았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했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박태석의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착수했다. 이수연은 그의 가장 유능하고 믿음직한 그림자였다. 그녀의 팀은 박태석에게 매수되었던 임원들과 부패한 인물들을 정확하게 색출해냈고 그녀가 재구축한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은 더 이상의 정보 유출과 내부 혼란을 막았다. 그들은 더 이상 가짜 연기를 하는 부부가 아니었다. 회사의 운명을 짊어진 완벽한 파트너였다. 몇 주에 걸친 피말리는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회사는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 아래 JH 글로벌은 부패의 고름을 짜내고 새로운 성장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폭풍이 완전히 멎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온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펜트하우스의 거실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치열했던 전쟁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고 어색하지만 편안한 침묵이 그들 사이를 감돌았다. 강지훈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모든 게 끝났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말로 표현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그녀를 향해 가볍게 건배를 제의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 그의 진심 어린 감사에 이수연은 그저 작게 미소 지으며 잔을 부딪혔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똑같은 단어가 떠올랐다. 계약.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갈라놓아야 할 차가운 문서. 계약서의 내용은 명확했다. 갑의 신변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완벽하고 영구적으로 제거되었다고 을이 판단하는 시점에 본 계약은 종료된다. 박태석은 구속되었고 그의 세력은 와해되었다. 임무는 완벽하게 끝났다. 이제 그들은 계약에 따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다. 뜨거웠던 전쟁이 끝나자 차가운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잠시 후 그는 얇은 서류철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것은 몇 달 전 병실에서 그가 그녀에게 처음 건넸던 바로 그 계약서였다. 그는 계약서를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종이 한 장이 마치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계약대로라면 우리는 이제 이 관계를 끝내야 해. 그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수연은 테이블 위의 계약서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이름과 그의 이름이 나란히 서명된 그곳. 목숨을 건 동맹의 증표였던 그 서명이 이제는 이별 통보서처럼 보였다. 그녀는 군인이었다. 임무가 끝나면 미련 없이 떠나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온 방식이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감정이 그녀의 내면에서 마지막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지?
강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질문은 그녀의 미래에 대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다. 이수연은 시선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간절함과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에게 되물었다. 대표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녀의 질문은 계약의 갑이 아닌 한 남자 강지훈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다. 이제 선택의 시간만이 남았다. 그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차가운 비즈니스 관계를 청산하고 각자의 길을 갈 수도 있었다. 혹은 계약서 위로 쌓아 올린 수많은 기억과 감정들, 그리고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확인했던 서로의 진심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도 있었다. 거실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 얽혔다. 폭풍이 지나간 후 찾아온 새벽 그들은 마침내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 앞에 마주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계약서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시간의 무게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시작이었고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함께 헤쳐나올 수 있게 한 명분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그 계약서는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이수연은 먼저 입을 열 수 없었다. 그녀는 계약의 을이었고 임무가 끝나면 떠나는 것이 그녀의 숙명이었다. 그녀는 그저 강지훈의 마지막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강지훈이 마침내 손을 뻗어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이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는 계약서를 펼쳐 마지막 조항에 서명을 하려는 듯 보였다. 이별의 순간이 마침내 다가왔음을 직감한 이수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 들려온 것은 펜이 종이에 스치는 소리가 아니었다. 쫙 하는 무언가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였다. 그녀가 놀라 눈을 뜨자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강지훈이 그들의 계약서를, 그들의 관계를 규정했던 그 모든 조항들을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리고 있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찢어진 계약서를 다시 한번 그리고 또다시 찢어 잘게 조각내 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테이블 위로 무력하게 흩어졌다. 그는 그 잔해들을 옆으로 밀어낸 뒤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이수연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늘 세상을 발 아래 둔 듯 당당하고 오만했던 제국의 왕이 지금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병실에서 난 내 인생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어.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절실했다. 난 당신의 가치를 알아봤지만 군인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한 여인을 보지 못했어.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지. 두려웠으니까.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에게 생존을 위한 거래를 제안했지만 당신은 내게 삶을 가르쳐 줬어. 신뢰를, 헌신을 그리고 사랑을. 당신이 없었다면 난 여전히 텅 빈 펜트하우스에 갇힌 외로운 겁쟁이에 불과했을 거야. 그의 고백은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깊게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깊고 푸른빛을 띤 사파이어 반지가 달빛을 받아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건 우리 어머니의 유품이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청혼하며 주셨던 반지이지. 이제 이 반지의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고 싶어.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JH글로벌의 CEO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여인 앞에 선 한 남자 강지훈일 뿐이었다. 차가운 계약서는 이제 없어. 그러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줘.
이수연 씨, 당신의 남은 모든 임무를, 당신의 남은 모든 인생을 나와 함께 수행해 주지 않겠어.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것은 충격적인 제안이 아니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진실된 청혼이었다. 이수연의 뺨 위로 그녀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다.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심장은 딱딱한 군인의 심장이 아닌 한 여인의 심장으로 뛰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성이 아닌 가슴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답을 내놓았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녀의 승낙에 강지훈의 얼굴에는 비로소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마침내 하나로 포개졌다. 그것은 거짓 연기도 전략적인 행동도 아닌 서로의 영혼을 확인하는 진실된 첫 입맞춤이었다. 몇 달 후 JH글로벌의 펜트하우스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따스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서재의 차가운 회의용 테이블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푹신한 소파와 아기자기한 화초들이 놓였다. 주말 아침 강지훈은 더 이상 딱딱한 정장이 아닌 편안한 스웨터 차림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이수연은 그의 곁에서 아침 신문을 읽으며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전략보안팀장이 아니었다. 회사의 모든 보안을 총괄하는 부사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가졌지만 그에게는 오직 단 한 사람의 아내였다. 총성과 배신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신뢰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 어떤 위험도, 그 어떤 계약서도 더 이상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터였다.